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한동석은 새벽부터 변기를 붙잡고 있었다. 결혼식에 여운이 가시지도 않은 신혼 첫날. 한밤중 구토 소리에 마광숙은 벌떡 일어나 그를 향해 달려갔다. 이마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얼굴은 반쯤 질려 있었다. 광숙은 물을 떠다주며 웃으며 말했다. 어제 기분 좋아서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사진 보니까 안주도 거의 안 드시고 술만 계속 마셨던데요. 동석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이건 숙취랑은 달라요. 속이 너무 이상해요. 그 말에 광숙은 잠시 웃음을 거두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피로 때문이겠지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었다. 행복한 결혼식을 치른 직후인데 몸살 한 번 없이 넘어가면 그게 더 이상할지도 몰랐다. 다음날 아침 식탁 위엔 전날 먹다 남은 축하 케이크와 새하얀 백합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광숙은 평소보다 정성껏 미음을 끓였다. 동석은 한 숟갈을 입에 댄 뒤 그대로 멈췄다. 그리고 이내 달려가 또다시 변기를 붙잡았다. 진짜 뭘 먹을 수가 없어요. 광숙은 웃으며 그를 부축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첫날부터 사흘, 나흘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동석은 점점 말라갔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채 소파와 화장실을 오갔다. 이제 병원에 가요. 이러다 쓰러질까봐 무서워요. 광숙의 간절한 요청에 결국 둘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문진을 진행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한동석님은 평소 건강하셨죠? 네. 직전까지도 하루 2만 보는 기본이었고요. 어디 하나 아픈 데 없이 살았어요. 결혼식을 한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이 증상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급성으로 생긴 증상은 위험한데 그렇다면 피검사, 간기능, 위내시경 포함해서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진을 받아보시죠. 증상이 단순하지 않아 보입니다. 광숙은 동석마저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될까? 걱정이 되어 심장이 내려앉았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 로비를 나서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한서방, 광숙씨. 돌아보니 박정수 여사가 약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처음엔 의아했고 곧 굳어졌다. 왜 병원에 있는 거야? 둘이 같이? 누가 어디가 아픈 게야? 광숙은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정기검진이요. 결혼도 했고 건강 체크도 하고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뭔가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 광숙의 얼굴을 훑었다. 그 사이 좋아지는 듯 했으나 알츠하이머 증상이 며칠 새 심해진 박 여사는 점점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 준비와 더불어 동석이 아프게 되며 광숙 또한 딸이 되어드리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기에 박 여사의 행동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었다. 집에 돌아온 뒤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박정수가 마광숙의 방으로 들이닥친 것이다. 그대가 남편 잡아먹는 귀신이야? 결혼하자마자 병원이라니 무슨 일이야 대체? 오해세요 장모님. 우연히 마주친 곳이 암센터 앞이었지만 검진 차원이에요. 그게 왜 광숙씨 탓입니까? 하지만 박 여사는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내가 결혼은 안 된다고 했지. 여자 팔자 어디 안 간다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 한서방 그대 얼굴을 좀 보게. 그게 사람 얼굴인가? 피죽도 못 얻어먹는 얼굴을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지 않나? 내가 틀린 말 한 건가? 쉴 새 없이 쏟아내는 박 여사의 거친 말들이 하나같이 광숙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있었다. 그날 밤 동석은 여전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광숙은 아까 박 여사에게 들은 말에 받은 상처를 되뇌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속 깊이 불안이 자라나는 걸 느꼈다. 혹시 동석씨도 장수씨처럼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게 나의 운명인가? 점점 블랙홀에 빠져드는 것과 같이 불길함에 사로잡혔다. 다음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한동석님, 검사 결과 중 일부 수치가 특이하여 추가 검사를 권합니다. 내원 부탁드립니다. 불길한 마음을 억누르며 둘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한동석님, 지금까지의 검사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 장애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증상이 계속될 시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의사는 이어서 말했다. 그런데 마광숙님의 검사상에 조금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서요. 수치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요? 전 아픈 데 없는데요. 일단 피검사를 한 번 더 해보시죠. 둘은 재검 후 다시 진료실을 찾았다. 의사는 수치표를 바라보다 계속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무리 봐도 참, 이 수치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번엔 동석의 마음이 울렁이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어 다시 찾은 사랑이 또다시 위기를 맞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인가요? 선생님, 무슨 수가 있어도 이 사람 제가 다 책임지고 고칠 겁니다. 이 사람 저랑 오래오래 행복해야 해요. 그러니 필요한 치료와 검사 모두 다 해주세요. 동석이 아주 간절하게 의사 선생님을 향해 이야기하였다. 잠시 뜸을 들인 의사가 입을 떼었다. 이 연세에 이러한 수치가 나오기가 일반적으로 힘들어서 저희가 다시 검사를 한 겁니다. 건강상의 이상이 있으신 건 아니고 회장님 내외분에게 축하드릴 일이 생기신 것 같네요. 임신이십니다. 지금 약 3주 정도로 보이며 아직은 초음파로 보이진 않아 피검사 수치로 확인을 했습니다. 순간 진료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임신이요? 네. 동석과 광숙을 아주 멋쩍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웃음을 보였다. 아니 그럼 동석 씨의 구토 증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임신인데. 광숙은 의아해하며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았다. 의사가 웃으며 대답하였다. 글쎄요, 그건 저희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두 분의 금술이 아주 좋으신가 봅니다. 간혹 남편분이 아내분을 대신해서 입덧을 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맞춰졌다. 모든 의심, 오해, 그리고 광숙이 느낀 불안의 근원이 진료실을 나서며 광숙은 말없이 동석의 손을 꼭 잡았다. 동석은 그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더없이 행복하며 마음 가득 또 설레임이 가득하였다. 생명을 지키고 있는 손이었다. 우리 부모가 된 거예요. 그 말에 동석은 멍하니 있다가
이내 웃으며 눈가를 닦았다.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나이가 들었는지 자꾸 눈물이 나요. 너무 벅찬 감동이에요. 두 사람은 두 손을 꼭 잡고 병원을 나서며 이제 막 시작되는 새로운 여정을 실감했다. 광숙과 동석은 이 소식을 가장 먼저 한결과 한봄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집에 새 생명이 찾아왔단다. 동석의 말에 한결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고 한봄은 입을 가리며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짜예요? 와, 너무 신기해요. 우리 가족의 아기라니. 너무 축하해요, 엄마, 아빠. 봄이 광숙을 바라보며 기쁜 표정을 지어주었다. 형제가 먼저 환한 미소로 축복해주자 광숙과 동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슴 가득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박정수 여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수저를 내려놓고 광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대가 내게 준 건 걱정이 아니라 기쁨이었구나. 이미 짐작하고 있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식탁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엔 지난번과는 다른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독수리 술도가의 가족들이 광숙과 동석의 결혼 후 처음으로 함께하는 모임이자 옥순과 흥수의 임신 소식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모두가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웃음이 끊이질 않던 중 흥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생겼습니다. 옥순이랑 저 사이예요. 아이의 태명은 한방에 생겨서 한방이입니다. 이렇게 축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숙은 크게 박수를 치고 동석은 축하의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광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아이가 생겼어요. 술도가 식구들의 눈이 커지며 모두가 깜짝 놀랐다. 아니, 형수님 우리 한방이랑 친구네요. 너무 반가워요. 진짜. 흥수가 들뜬 목소리로 광숙에게 축하를 전했다. 또다시 식탁 위에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 인사에 부끄러워진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와중에 천수가 우물쭈물하며 입을 때려하자 답답했던 미순이 먼저 나섰습니다. 사실 저희도 아이가 생겼어요. 안정기 될 때까지 기다렸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육아 동지가 셋이나 생길 줄은 몰랐네요. 하! 모두가 크게 웃으며 박수를 보냈고 범수와 세리 한이도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자.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식사를 시작하려던 그때 세리가 안고 있던 한이를 범수에게 건네고 갑자기 입을 막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당황한 범수가 한이를 안은 채 세리를 따라가자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혹시 저 둘 사이에도 하하 모두의 웃음소리가 식탁 위에 가득 번졌고 그렇게 그날 저녁 독수리 술도가에는 사랑과 축복, 새로운 생명의 환호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오랜 시간 갈등과 오해로 엉켜있던 마음들이 조금씩 풀려가고 마침내 이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도 외로움도 어긋난 오해도 없는 모두가 함께 웃는 진짜 우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예상으로 구성된 줄거리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 간의 따뜻한 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습니다. 끝나고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시면 다양한 드라마번의 이야기를 더 많이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